이게 바로 근태관리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니터링과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기본적으로 근태관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모니터링 1번 지표가 근태관리예요. 그냥 근태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지표에서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어요? 실제 그 청구하신 내용과 실제 근무표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또 확인한대요? 근무 일지를 각각 다 확인한답니다. 예, 이게 선생님들 오셨다는 그 증거가 근무 일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근태관리가 왜 중요한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청구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청구하는 때는 만약에 지금 3월달 근무하고 2월달 근무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모니터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2월이라고 치겠습니다. 2월에 근무를 한 현황을 청구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 그때는 바로 다음 달이에요. 3월이에요. 그쵸? 2월이잖아요. 2월이에요, 2월. 우리는 전달에 근무한 내용을 다음 월에, 그러니까 2월에 청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전월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왜 함정이 있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정해져 있는, 한 달 동안 지켜야 하는 근무 시간이 있어요. 기준 근로 시간. 그쵸? 기준 근로 시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한 명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월에 176시간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2월은 좀 짧으니까 3월이라고 할게요. 3월 달에 그랬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청구를 할 때 만약에 176시간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172시간밖에 안 되어 있는 선생님을 176시간, 8시간으로 늘리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이제 저긴 안 되니까 1시간, 2시간 정도로 괜찮겠지 하면서 늘리지 않으세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뭐 말씀을 못 하실 뿐이지 의외로 휴게 시간이나 이런 걸 해보다 보니 전월 달에 이거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니터링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러다 나중에 현지조사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천천박사가 출근을 합니다. 천천박사가 물리치료사로 출근을 했어요. 예, 물리치료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직군 중에 하나라서, 예, 물리치료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출근을 했는데 중간에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겨서, 2시간을 빠져나가야 돼요. 2시간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1시간은 내 휴게 시간이니까 상관없어요. 1시간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외출증을 쓰고, 보고를 하고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말은 했어. 시설장님한테, 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말은 하고 나갔어요. 시설장님도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어요. 근데, 나갈 때 뭘 이렇게 적고 나간 게 없어요. 시설장님 딴 일을 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적어 놓고서 기억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시간이 분명히 비는데, 이걸 언제 청구한다고요? 다음 달에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자, 다른 것도 있어요. 간호쌤이,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5시에 나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다음에 시간을 채우겠다 약속하며, 시설장님께 조퇴 좀 시켜달랍니다. 물론 뭐 반차 쓰고 연차도 쓰면 좋겠지만 겨우 1시간인데 뭐 그죠? 1시간을 비우고서 나가셨어요. 조퇴를 하셨어요. 이거를 그때그때 기록하면 참 좋은데 언제 확인을 해요? 다음 달에 또 청구를 하셨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서류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없었어요. 5시부터. 기준시간 1시간 모자라요. 근데 청구할 때는 몰라요. 기록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출이나 조퇴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선생님이 나가시게 되면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글자. 이 네 글자가 발생합니다. 뭘 발생하냐?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현금 흐름.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시대에 카드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카드.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휴대폰에도 넣어 다니고, 네, 그냥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현금 쓰는 분이 어쨌든 요즘에 거의 없죠? 예, 예. 저는 현금을 뽑아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나가시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 전산에 다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추적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방송이라서 제가 엄청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 잡니다, 다. 예, 예. 그래서 걸리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근태관리 중에서 또 다른 거 그냥 쭉 다 얘기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달, 전전달을 보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볼 때. 전달, 전전달을 볼 때, 선생님들 일지를 확인한다고 돼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전달, 전전달을 볼 때. 여기 점검 확인할 때 선생님들 일지를 보겠다고 확인했는데, 선생님들 일지 잘 쓰시죠? 보통 요양원 선생님 어디서 쓰세요? 예, 급여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정식 서식이 있죠? 간호쌤은요? 뭐 간호일지 쓰시겠죠? 물리치료쌤은요? 물리치료 일지 쓰시겠죠? 그런데 시설장님은요? 쓰시나요? 시설 운영 일지 쓰세요? 쓰시면 좋겠는데. 사무원님은요? 쓰십니까? 위생원 선생님은요? 쓰세요? 운전원 선생님은요? 네, 쓰시는 게 뭐 소경일지도 있을 수 있고. 조리원 선생님은요? 위생일지 쓰시죠? 사회복지 선생님 중에 안 쓰시는 분이요? 예, 지금 침묵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고 계신다면. 정말 한숨이 나와야 돼요. 만약 이렇다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전달, 전전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1번에 나와 있어요. 1번. 1번 지표를 보고 있는데 일지로 확인하라고 했어요. 일지 웬만큼 있죠. 예, 예. 파트마다 일지가 있으시죠. 근데 없는 분들은요. 지금 안 쓰시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지금 기관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쓰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우리 기관은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 직원 한 분 한 분이 일지를 안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예, 예, 칭찬해 드립니다. 정말 근태관리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근을 했다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출근을 했다는 걸 알겠어요. 내가 각각 직책이 있고 자기 직위가 있죠. 선생님들이 다 각자 할 일이 다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지만 우리 모니터링에서는 그 열심히 하시는 걸 어떻게 인정한다? 뭘로? 일지로 인정한다. 일지로. 일지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일지가 없으면 OT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써 있어요? 확인서를 쓰게 한다. 응? 일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선생님이 사무원이었다가 사회복지사로 자격증 생겨가지고 바뀐 분이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실제 사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무원 선생님이 일지가 원래 없었어요. 업무 일지를 썼어야 되는데 사무원이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별지가 없어서 내가 쓰지를 않고 있었어요. 원래는 들어온 지 6개월 동안은 사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생겨서 7월부터는 2020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사로 변경이 됐네요. 네. 하필이면 그때 모니터링이 나왔네. 그 사이에.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지가 없네요. 이 선생님, 이 사회복지 선생님은 변동이 되기 전은 일을 안 하신 게 돼버리네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일을 했는데 기록이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썼어요. 증빙 자료가 없다 보니까 뭘 한대요? 확인서를 쓴대요. 뭐라고? 일을 안 했다고 확인서를 쓰진 않겠죠. 서류가 망실됐다 하시겠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응?
8시간 내내 일했다는 걸 어떻게 증빙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근태관리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니터링과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외출이나 조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출근해도 일지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확인서 쓰셔야 된다. 예,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산도 인정되지 않고 게다가 감산까지 된다면 시작은 2달이죠. 보고가 올라가죠. 확인서 쓰고 나면. 보고 올라가면 현지조사가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러면 1년이죠.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야 되겠죠? 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그 모니터링 별거 없던데, 뭐, 와가지고 그냥 사인하고 그냥 이래서 문제 없었어. 예. 제가 전화통화할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대표님들한테. 실제 그런가요?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 예.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 이렇게 하고, 제가 PT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근태관리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근태관리 프로세스를 꼭 지켜주세요. 자, 근태관리처를 관리를 하는데, 업무 분장표대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점수 때문에 이제 업무 분장 하실 거예요. 업무 분장표대로 작성을 하고, 업무 일지를 관리를 철저히 하셔라. 이게 증빙이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마다 나는 무조건 한 개의 일지는 있다. 난 프로그램 일지를 쓰든, 재고 기록지를 쓰든, 위생 일지를 쓰든, 내가 쓰는 일지는 무조건 한 개씩은 다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일단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공단 청구 시에 확인이 아니고 재확인이에요. 공단 청구 시에는 확인이 아니고 재확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2월이기 때문에 전달에 이미 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 달에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 만에 한 번씩 반복을 하냐면 7일, 14일, 1개월 단위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따졌을 때 9인 미만, 9인 이하의 이제 규모이신 경우에 시설 주간보 당이 다 포함이에요. 그때는 뭐 14일이나 한 달이어도 사실 상관없겠지만 그 이상 규모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근태 관리는 철저히 확인합니다. 실제로 이 선생님이 출근해서 이 출퇴근 기록부 작성하고 일지까지 확인을 했는지를 일주일 단위, 14일 단위로 확인을 그 월에 이걸 말고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확인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외출이라든지 조퇴라든지 연차라든지 다른 휴가라든지 뭐 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더라도 관리 책임자님이 불시에 자체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시정한 다음에 첫 번째부터 5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불시 자체 점검 6번째까지 계속적으로 근태 관리를 점검해 주셔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지표 1번이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를 보면은 근무 현황표가 있고 가감산 현황표가 있고 출퇴근 기록부가 있고 업무 일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치해야 돼. 일치. 우리는 근무 현황표와 일치하는 청구를 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다음 달에 그 청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 단위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정리를 한다. 근태관리처 확인 방법은 실제 출근 기록부, 출근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 근무 현황표상 우리가 출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비교를 해서 일지까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에 다 확인을 못한다면 10%만큼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30분이다 그러면 3분만큼은 확인을 해서 최대한 확인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도 10%만 확인해줘도 굉장히 표준천차가 좋아지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근태 관리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모니터링 1번을 만점 받는 비결이다. 일지까지 확인서 쓰지 않도록, 우리가 기간이 환수당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시간, 모니터링 첫째 시간, 부제는 현지조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